6.3 지방선거 그리고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오늘로 딱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최소 10곳 이상, 최대 17곳에 달하는 말 그대로 규모면에서 미니 총선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샷들의 등판 가능성도 줄줄이 점쳐지고 있고 실제 출마를 선언한 사람까지 나오고 있어서 지방선거 못지않게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북구 갑 보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이 지역을 둘러싼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전적 계약을 했고 저는 끝까지 부산 북갑에서 정치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는 열심히 청와대에서 일을 해야죠. 당분간은 일을 하는 걸 선호합니다. 정치적 존재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고요. 공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현재 부산 북구 갑 지역은 이번 6.3 지방선거와 재보선 선거 국면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어제 오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북구 만덕동에 집을 구했다며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고요. 또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만류에도 민주당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는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하정우 수석은 계속해서 이 부산 북갑 출마 가능성에 선긋기와 여지 남기기를 동시하고 있습니다. 참모인 자신에겐 의사결정 권한이 없어서 이 대통령께 의사를 묻고 있는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이 청와대에서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하 수석은 오늘 출연한 라디오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조국도 하정우도 왜 나를 피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 북구 갑에서의 대결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이 하 수석은요, 출마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 후보가 확정된 뒤 고민을 해볼 문제이지 지금은 제 일에 집중하고 있기에 고민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지난 주말과 어제 이 하정우 수석 영입 가능성이 8분 능선을 넘었다. 조만간 정청래 대표가 하 수석을 직접 만나서 출마를 제안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 수석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민주당의 입장과는 온도차가 좀 느껴집니다. 오늘 하 수석은 민주당에서 나온 8부 능선 발언에 대해 민주당 나름의 기준이 있겠지만 자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고요. 지난 8일 이후 민주당에서 따로 연락을 받은 적도 없어서 정 대표를 만날 계획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 북갑에 먼저 도전장을 낸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 하 수석에 대한 견제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서로를 언급한 오늘 두 사람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런 질문, 이런 거를 재미나이가 뽑아줬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왜 나를 피하나라고 직격했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나가는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고민을 해볼 일 같고요. 예. 지금은 제 일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생각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정치인이 대통령 보고 정치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 보고 정치하는 거잖아요. 나는 대통령이 허락해야만 나갈 수 있어요 라고 국민들의 방송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후보는 결정권자가 국민들이나 시민이 아니라 대통령이란 개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건 일종의 시민들을 좀 속이려는 거잖아요. 예.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사람의 대화만 들어보면 벌써 신경전이 시작됐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요, 붙어볼 만하다, 승산이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바로 부산 북구 갑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부산 방문을 통해 민심을 파악한 이 한 전 대표는 어제 부산 북구에 집을 구했다는 사실을 알린 뒤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에 일부 지인들에게 부산 갑니다. 보수 재건 위에 모든 걸 걸고 돌파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게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로 알려졌고요.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이
북구 만덕동에 구한 집이 이 대단지 아파트 전세라면서 앞으로 부산에서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한 전 대표의 부산 출마 선택으로 인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심사가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당 안팎에서 지도부한테 무공천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등판을 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역의 무공천 문제가 이 당장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후보를 낼 생각인 반면 앞서 이 국민의힘의 현역 부산 북구갑 당협위원장인 서병수 전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를 직접 만난 뒤에 이 무공천 연대를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 부산의 사선 김도읍 의원도 최근 지도부에 이 무공천을 건의한 데 이어서 오늘은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무공천을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 지도부는 이 김도읍 의원의 이런 기자회견 직후에도 무공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후보를 낸다 그러면 민주당이 쉽게 선거 승리를 할 수 있는 구도가 되니까 민주당이 이기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후보를 내지 않고 범보수 세력인 한동훈 전 대표가 선거에 임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당 지도부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누구라도 예상이 되고 예측이 되는데 무조건 우리는 공천을 하겠다. 그러면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저희는 그 자리가 비면 국민의힘의 후보를 낼 것입니다. 북구갑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후보를 안 내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결국 이제 부산 북갑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지역의 지금 현역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인 서병수 전 의원이 일찌감치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지 말자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사선 중진입니다. 역시 부산의 지역구가 있는 김도읍 의원이 오늘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천하지 말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섰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서병수 의원 전 의원이죠. 네. 지금 당협위원장을 하고 계신데 네. 이분이 사실 한동훈 전 대표를 우리 지역으로 좀 출마해달라고 권유했던 분이기 때문에 네. 이분의 입장으로 봐서는 뭐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이 후보를 안 냈으면 하는 입장인 것이고요. 네. 또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도 장동혁 대표 아래서 정책위 의장을 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너무 이제 지도부가 강성 이미지로 가니까 나는 더 이상 여기서 할 역할이 없다 그러고 그만둔 분인데 네. 비교적 우리 당에서 합리적인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당 지도부로 봐서는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런데 당 지도부는 알다시피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거기에 대한 정서나 감정이 네. 굉장히 쌓여 있는 상태여서 네. 그리고 제2당이 어떻게 후보를 안 내느냐 이런 정서가 팽배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결국 저는 그럼 이제 무공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할 거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민주당 후보와 새 후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도대체 누가 우위에 서느냐,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네. 전 대표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한동훈 전 대표도 만일 이번에 배지를 달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우리 공당의 후보가 예를 들어서 3위로 간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킨다? 이렇게 되면 당의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갈수록 그런 상황이 생기면 단일화의 압력이 굉장히 거세질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 단일화의 압력을 잘 활용하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잘 이용한다면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박형주 씨한테 도움이 되고 나머지 여타 서울시장이나 이런 지방선거에서도 보수가 결집하는 어떤 효과를 보여주면서 좋은 정책 이벤트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